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창업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차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찾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서 즉 서면평가 이후에 대면평가가 있는데 대면평가 관련된 팁, 그리고 창업 지원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대한 이렇게 크게 4가지 틀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면평가 팁에 대한 제가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일부로 영상으로 남길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2부, 3부, 4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재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제 1, 2, 3 사항 중에 제가 3번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 찾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유튜브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이미 영상으로 남겨드렸었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팁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 지원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대한 부분도 아주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로서 대면평가 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1번, 2번, 4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연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3번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만 제가 한 2번 정도, 작년에도 뭐 한두 번, 매년 제가 한두 번, 많게는 2-3번 정도 요런 이제 평가위원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검색되는 정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심사를 받으셨던 분들은 대면평가에 대한 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계신데, 저처럼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이렇게 대면평가 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어서 제가 잠깐 짬을 내어서 관련된 팁을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팁은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평가위원으로서 제가 참여했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제도, 개발 자금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자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게 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면평가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리고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질의응답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역지사지,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 총 7개 정도의 퀘스천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퀘스천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준비를 하신 제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제가 물론 저는 이제 대화로서 이렇게 전달했었는데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전달해주면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그럼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다는 형태로 해서 한번 콘텐츠를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예비 창업자든 이제 창업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기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통 서류 전형 통과 후 2주 내에 이제 대면 평가가 일정이 대부분 잡힙니다. 2주 정도로 해서. 그리고 조금 급한 경우에는 며칠 전에 평가 일정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 통과가 발표되면 바로 대면 평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면 평가 이후에 대면 평가가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서면 평가 통과가 발표되는 직후에 바로 대면 평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정보를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 변경은 가능한데 좀 날짜 변경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변경은 어차피 내부적인 이제 운영의 묘미를 발휘를 통해서 만약에 당일 오전에 만약에 내가 급한
업무가 있다 그러면 뭐 오후 시간으로 뭐 변경을 한다라든지 일단 문의는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날짜 변경은 없지만 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은 한번 문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그래서 1분당 1페이지 정도가 적당한 분량이고요. 한 지루하지 않게 한 15분 안팎 정도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응답 포함 시총 한 20분 정도에 많으면 25분 정도 이러한 이제 발표 시간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이제 사전에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양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 핵심만 간추려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하이라이트인데 그 부분은 제가 퀘스천 7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퀘스천 7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평가위원이 이제 6명에서 7, 8, 많으면 9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평가위원장이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들을 보면 뭐 투자 전문가라든지 뭐 마케팅 전문가, 뭐 세무회계 전문가, 변리사, 기술 전문가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기술자 등에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 저는 주로 마케팅 전문가로 제가 이제 평가위원회 들어가면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 2건 정도, 작년에도 한 2~3건 정도 그렇게 저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던 경험치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는 아무래도 더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장 규모라든지 뭐 영업 마케팅 계획, 뭐 경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차별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쪽으로 저는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뭐 변리사라든지 세무회계 전문가라든지 각각의 평가위원들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 항목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가령 세무회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숫자 위주로 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먼저 들어가면 인사를 크게 하시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나고 퇴장할 때도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평가위원들을 좀 감동시키려고 좀 오버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신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뭐 볼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Q7의 역지사지 부분에서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을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위원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Q3에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프리젠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특별히 발표 기술을 높여야지 내가 뭐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표 스킬이나 뭐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이제 뭔가 지원금을 줬을 때 사업을 신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발표 스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를 마무리하고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한 화면으로 구성한 다음 이제 마지막 말미에 한 번 더 마무리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 기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자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양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관공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그렇게 빨리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파워포인트 뭐 2015 뭐 아니면 다양한 최신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워포인트 2000의 9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08년 방송을 녹화하는 현 시점으로 봤을 때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잘 되어봐야 파워포인트 2010 정도 그런 이제 9버전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동영상과 사운드 효과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의 페이지 넘어간다라든지 뭐 그런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애니메이션 적용은 괜찮습니다만 과다한 애니메이션 효과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퀘스천 7 역지사지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하고요. 평가위원은 발표자의 발표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굴 한번 보고요. 끝났을 때 클로징하는 단계에서 한번 보지. 평가위원들은 서류, 즉 사업계획서면 발표자를 본다고 바빠요. 실제로 평가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기만 발표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만 발표자의 말을 듣는데 막 동영상, 사운드 효과 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평가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사운드 효과 등은 자제하는 게 좋고 최소한의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효과만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운드 효과는 오히려 방해만 될 수 있다.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20분 정도 주어지는데 한 15분 정도야 5분 발표 정도란 말이죠. 그 발표 내용 자중실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응답은 이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0분이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발표자의 사업 의지보다는 자료의 객관성을 본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답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필요하면 첨부 자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부록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답변 시 추가 페이지로 이동하여 답변한다면 준비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예상되는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제 별첨 페이지로 해서 만들어 두신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제 기능에 보면 특정 페이지로 바로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발표 전에 숙지를 하셔서 발표 현장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또 평가에 준비를 잘 해서 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0페이지 남짓 되는데 만약에 평가자가 이제 뭐 시장 계획이라든지 차별화 계획이라든지 뭔가 마케팅 영업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제 바로 가셔가지고 그쪽 이제 파워포인트 페이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준비성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지사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지금 하이라이트고요. 나머지 퀘스천 1, 2, 3, 4, 5, 6는 다 잊어버리셔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필히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평가위원은 짧은 시간 안에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를 모두 봐야 합니다. 거기에 평가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저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서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귀는 발표자에 대해서 열려있고 얼굴을 솔직히 볼 시간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가는 단순히 점수만을 적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의 이유까지 작성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창의성, 기술성, 수익성,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왜 이 점수를 줬는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감점제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감점 사항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감점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숫자 위주로 보고 특히 세무회계 전문가분들은 숫자 위주로 봅니다. 뭐 예산 계획이라든지 매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단위가 틀린다라든지 계산이 틀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되고 만약에 발표 현장에서 그런 이제 감점 요인을 지적받았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점은 아주 중대한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표를 한다고 다 선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숫자 부분에서 뭐 에러 사항이라든지 뭔가 그런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다라고 하면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크리티컬하고 아주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부든 지자체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즉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평가위원들이 조금 이제 발표자 분들의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 일정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아이템만 얘기할게요. 꽃차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이제 조금 중년의 여성분이 꽃차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차별점을 가지고 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 제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아니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뭐 잘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제시를 했냐라고 제 옆에 계신 평가위원이 얘기하는데 발표하셨던 분이 약간 상기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뭐 답변을 하셨던 그런 실사례도 있는데 물론 그 발표하셨던 분은 가까스로 붙긴 붙었습니다. 붙긴 붙었는데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초과는 언금입니다. 언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평가 시간이 대부분 이제 평가 심사에 들어가면 평가자가 아니라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오전과 오후 하루 일정을 다 빼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교수님일지 컨설턴트님일지 뭐 다양한 이제 업종에 있다가 그 심사를 위해서 하루 일정을 뺏어 오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뭐 그 평가기관의 내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업무 시간에 오는 건데 내부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위원 다 온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9시나 10시부터 해서 이제 뭐 7시나 6시까지 심사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대부분 좀 쌩쌩하셔요. 평가위원분들이 좀 쌩쌩하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점심시간 전에는 배가 고프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졸리고 이제 또 퇴근 시간 다가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 시간은 이거는 뭐 사람인지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종료 전에 이제 빨리 좀 종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초과된다. 물론 보통 이제 시간 통제를 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발표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만약에 이제 한 팀당 20분이면 15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에서 15분 되면 이제 발표를 끊어버립니다. 대부분 끊습니다. 네, 대부분 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 초과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막 너무 의지에 차가지고 본인이 발표하셔야 될 내용에서 오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별로 좋진 않다. 시간은 준수를 하시는 게 필수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심사평가위원들의 입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해서 딱 정해진 준비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 시간을 놓고 보면 초반은 좀 쌩쌩하신데 점심시간 전 되면 좀 배도 고프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심시간 직후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표 기술은 본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그분들 사람인지라 평가위원분들도 사람인지라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표할 때 목소리 톤을 조금 뭐 이렇게 좀 바꿔본다라든지 약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종료 직전에는 빨리 평가를 종료하고 집에 가고 싶은 평가위원들도 다 사람인지라 뭐 5시 전후나 5시 이후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임팩트 있게 시간 초과가 안 되게끔 정해진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찾기에 대한 부분과 사업계획서 작성 팁, 그리고 대면 평가 팁, 창업 지원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재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면 평가 팁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 네 번째 창업 지원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연재를 해서 제가 또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남기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컨텐츠도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혹시 이제 뭐 창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2부에 대한 컨텐츠도 작성이 되는 대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편하게 관련 내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